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10장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입니다. 이제 파일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파일의 내용을 쓰는 것만큼 읽는 작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기능도 한 페이지 전체를 한꺼번에 읽는 것에서부터 한 줄씩 읽는 기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둘째, 파일의 데이터를 쓰거나 읽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파일을 클로즈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신발장에서 신발을 넣고 빼는 것만큼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어줍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거나 넣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파일을 읽어오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일단 파일에서 한 라인을 읽어오는 read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Line 함수는 파일에서 한 줄의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readLine 함수를 사용한 example을 뒤에 바로 할 겁니다. 파일의 데이터를 줄바꿈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줄바꿈 문자인 n도 함께 읽어온다는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읽어온 데이터에서 줄바꿈 기호를 제거하고 싶다면 문자열을 슬라이싱 해줍니다. 그리고 readLin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일의 모든 내용을 읽어오려면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파일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읽어올 때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코딩 UTF-8의 속성을 지정해 주어야지만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exampl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example 3 readLine 파일을 오픈하겠는데 iotest.txt 읽기 모드로 가져오겠다. 인코딩은 UTF-8입니다. while true 무조건 돌아라 그 얘기죠. readLine 즉 줄 단위로 읽어서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그 데이터 0에서부터 모든 길이에서 즉 데이터 길이가 가변일 건데 끝에 하나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역 슬래시 n 즉 줄바꿈한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에 가져오고 if not data 데이터가 없으면 브레이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 계속 출력하니까 줄 단위로 쫙쫙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클로즈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코드가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파일 읽기 모드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while true니까 무조건 도는 거죠. 출력하고 돌 건데 더 이상 읽을 문장이 없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쫘라락 읽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은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게 되는 거죠. 다음은 여러 행을 한꺼번에 읽어오는 readlines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readline 함수는 한 번에 한 줄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 반해서 readlines s가 붙은 거죠. 이 함수는 한꺼번에 여러 행의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readlin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readline 함수와 달리 readlines 함수는 함수 이름의 끝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readlines 함수도 encoding, UTF-8 속성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그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하겠는데 iotest.txt를 리드 모드로 encoding UTF-8입니다. 이 fp의 readlin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 lines의 리스트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for lines의 리스트니까 요 리스트에 콤막 한 줄 단위로 쫙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 라인에 있는 내용을 라인에 가지고 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줄바꿈을 해. 엔드라인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은 여러 줄을 한꺼번에 쫙 읽어올 겁니다. 그리고 파일 클로즈 하고 프린트 마이너스 기호를 30개 반복해. 30개 반복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스 함수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출력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기호 30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쫙 읽어서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일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오픈 함수로 파일을 열었다면 작업이 끝난 후에는 클로즈를 해주어야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화일문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화일문은 파일을 열고 작업을 끝낸 후 클로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일을 닫아줍니다. 클로즈하는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화일문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오픈한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iotest.txt를 write 모드로 encoding UTF-8로 하고 거기에 파일 입출력 테스트 두 번째 close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어, with 문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with 오픈하겠는데, iotest.txt를 write 모드로 열겠다. 인코딩은 UTF-8이다. 이렇게 구현된 거를 애저 FP라고 할게. 그러면 FP에 write 해 하면 write 문을 write 죄송합니다. with 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테스트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with 문을 이용을 하지 않고 파일을 열고 닫는 예제 위에 주석으로 다 구현을 했고요. with as 문장을 이용을 해서 한 게 5번, 6번 라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야 될 거를 어, 이렇게 with as 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두 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with 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테스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O 테스트 내용을 확인해 보면 with 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예전에는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write니까 과거의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뀐다 하는 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IO 테스트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요거 주석 처리하고 위에 세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O 테스트 1번에다가 write를 해.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세이브 변경됐으니까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라인 FP 되어 있는 거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세이브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번에다가 write 하라고 했죠. 파일 입출력 테스트 두 번째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드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테스트로 글자가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모드를 이용을 해서 파일에 새 내용을 추가할 때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쓰기를 할 때 W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파일을 덮어쓰기 때문에
파일의 기존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A 모드를 사용을 하면 파일의 기존 내용을 지우지 않고 새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파일의 내용 추가하기. 여섯 번째, append. 파일을 오픈하겠는데 iotest.txt인데 A, append의 A, encoding UTF-8 똑같이 적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or i는 in range 5에서 8, 그럼 8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데이터를 0번째 라인 읽어오는 거죠. 그 포맷에 맞게끔 그 데이터를 write 해라. 그럼 여기 있는 5에서 레인지 5에서 8이니까 5에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로즈 해줬고 그럼 클로즈한 내용을 어펜드 했으면 바로 읽기 모드로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도 인코딩 UTF-8 어, 읽어서 데이터에 오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봐 하면은 요 위에 쓴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돼서 어, 위드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테스트는 앞에 이그젠플이었고 줄바꿈하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출력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파이썬에서의 두 번째 첨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수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텍스트에서 봤던 파일 입출력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범위 여기에서 어, 그냥 하나만 들어가면 10 하면 항상 처음부터다라는 거 0부터 9까지 나올 겁니다. 변경했으니까 저장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5, 6, 7까지는 기존에 있는 거고 어펜드 추가 0에서 9까지 추가된 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의 내용을 추가하고 곧바로 파일의 내용을 읽어왔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앞의 예제의 결과 아래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윗줄에 위드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테스트는 앞 예제에서 기록된 기존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모드를 추가 모드로 열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보면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생각해보기 두 번째로는 앞장에서 구현한 전화번호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다양한 이거잼플을 활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객체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간단한 데이터를 파일로 입출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객체나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를 단순 텍스트 파일로 입출력하는 것은 좀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 텍스트로 입출력하는 오픈 함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만 그런 소모적인 일을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객체를 파일로 입출력하는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 피클 모듈을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클 모듈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파일로 덤프하고 다시 파일이 있는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덤프는 객체를 통째로 파일에 저장한다는 것이고 로드는 파일의 데이터를 객체 형태로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객체에 대한 직렬화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객체의 직렬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객체를 해체를 해서 파일에 저장을 하고 파일에 저장된 객체의 데이터를 읽어들여 다시 객체로 구성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를 민속촌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마을에 있던 집을 해체를 해서 민속촌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이 집을 해체한 순서대로 그대로 역순으로 옮긴 곳에서 다시 조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객체에서 파일로 읽고 그 파일에서 객체로 불러들일 때 객체를 직렬화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일을 원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테스트로 구현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피클과 비슷한 기능의 모듈은 모슐라, 제이슨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듈이 피클 모듈입니다. 그 이외에 피클과 비슷한 모슈르아 이 발음 마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샬이나 이런 모듈은 기본적인 기능은 객체를 입출력한다는 면에서는 피클과 유사합니다. 단지 마샬은 피클 모듈보다 가볍고 성능도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모듈은 자바스크립트의 제이슨 객체 형태로 저장이 되고 다시 제이슨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이썬의
딕셔너리 구조로 바뀌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모듈은 웹 프로그램이나 자바스크립트 기술과 연동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웹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나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이슨 파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이슨 모듈도 익혀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클 모듈을 이용한 객체의 입출력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차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